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김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일요일 영상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일단 내일 장 초반부터 조금 밀리는 채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제 영상에서 좀 잡아봤는데, 보다 디테일하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말아 올린 채로 마무리가 되면서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제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미국 시장에서의 좀 특이한 반도체 메모리의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좀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에 전부 다 녹여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이번 영상만큼이라도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중요한 부분 먼저 강조를 드리자면 이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미국과 이란이 계속해서 이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적 마무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가, MOU 자체가 애초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어긴다고 해서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MOU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 어느 한쪽에서 파기를 하고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사실 이 정도예요. 힘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트럼프가 잠깐 이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5%대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다시 체크를 했던 이 오픈 AI의 상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오픈 AI가 어떻게 된다? IPO를,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말까지는 상장을 하기로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상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결국에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메모리, HBM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AI 데이터 센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체는 메모리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맞는데 HBM이라든지 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들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납품을 할 거니까 이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근데 지금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거나 뭐 이런 변동성이 나와주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못 올라간다. 근데 왜 못 올라가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엔 돈이에요. 이 반도체 가격이 싸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업들이. 근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투자를 받고 해가지고 이 투자받은 돈과 대출을 통해서 이 가져온 돈을 통해 가지고 이 반도체를 사고 이런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언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아니 이거 이전에 반도체 버블, AI 버블이다 뭐 얘기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조금 달라요. 제가 오버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한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저는요, 삼성전자 우리 주주님들 AI 버블 나올 때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주주님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저는 사실 이 상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급한 애플, 미 블랙리스트 중국 메모리 구입 로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블랙리스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이 칩을 AI 칩을 수출하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는 건 사실 중국 기업들의 뭐 AI 이 반도체라든지 메모리를 사는 것 자체가 크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애플이 이 기업들의 이 중국 창신이라는 기업의 메모리를 구입하겠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메모리가 없어서일까요?
솔직히 저는 이게 없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애플이 계속해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한테 계속해서 수주를 넣었어요. 진짜 엄청난 양의 물량들을 수주를 때려 넣어 놨었는데 갑자기 뭐라 하는 겁니까? 아, 그 돈 주고 못 산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지. 왜냐면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메모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이 애플 같은 경우는 난 이거 못 사겠다. 이 돈 주고 못 산다. 우리는 뭐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서 더 싸게 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반도체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줄지가 않으니까 이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초강수를 둔 겁니다. 우리 중국 그러면 중국 거 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쓸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애플 이 기기들을 25%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다시 내려올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애플이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흐름들 자체가 이 애플에서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에 혼란을 주기 위한 움직임을 좀 만들고 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참 바닥 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지금 뒤로 좀 돌아가면은 요때 삼성전자 주가가 쭉쭉 빠졌잖아요. 이때 왜 이렇게 바닥까지 밀리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습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 때문이었어요. DDR4가 이 메모리가 결국에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DDR5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DDR4 이것도 중국이 이 기술력을 가져가서 빼가서 무한으로 찍어내고 싼 값으로 헐값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당시에는 이 새로운 기술력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AS 조금 더 좋은 성능 이걸로는 시장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DDR5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DDR5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중국도 지금 계속해서 DDR5 찍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너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이 메모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정말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부터 먼저 막 엄청나게 빠르게 강하게 지금 당장 무너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악재는 항상 존재해요. 주가가 아무리 잘 올라가도요. 악재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요. 하지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악재와 리스크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야.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 전에 고점 신호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모든 종목들이 우리 국장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한테 좋은 이슈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월요일 당장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일단은 발생이 될 거야. 필라델피아 지수가 5%가 빠졌으니까. 근데 장 초반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저는 중요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추후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잡아볼 건데 지금 당장 잡아야 되는 움직임은 트럼프가 뭐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전쟁을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뭐 반도체에 대한 이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 그럼 굳이 왜 지금 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내용 말했다가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설명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 주주님들 정리 못 하십니다. 한참 잘 가고 있는데 왜 정리하냐? 조금 절었다고 정리하냐? 조금 빠진 것뿐이야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시면은 사실 정리해야 될 구간에서도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요 내용들 좀 빠르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재료와 상황 자체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꽤나 많은 물량을 정리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종가 근처에서 환율이 약간이나마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환율이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 이게 일단은 10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100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또다시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상환 비중이 잡혔습니다. 이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얘네가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없는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힘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들어오는 힘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견제할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지금 한번 보면은 금요일장에서 300만 주 공매도 대차 같은 경우 100만 주 넘게 들어오고 상환이 500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 꼬리를 달면서 방어를 해준 건 사실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만약에 얘네가 방어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그냥 15일선, 33일선 다 이탈 나오면서 하단 매물까지 터치 혹은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긴장을 좀 풀어도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 내용들만 명확하게 좀 캐치를 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4398-2778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정리할까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또한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주식의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비중에 대한 부분들 내가 담는다면 정리한다면 평단 조절, 신규 진입, 재진입 어디서 들어갈까 매수에 대한 타이밍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 요청이라도 해보십시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이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내용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어요.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거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비율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